저희 채널을 챙겨볼 정도로 무속에 박학하시다면 생각보다 많은 한국인이 가물이란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과거 선조들은 천지신명에 기도드리며 공덕을 쌓았고 그 공덕이 후대로 이어지면서 현대 한국인에게 가물로 깃들게 되었습니다. 무당의 역할은 굿과 점사이기도 하지만 사람들 대신 조상께 빌어주며 조상의 마음을 풀어주고 일이 잘 풀리게 돕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무당의 본질인 듯도 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영꽃태신당 선생님은 내담자의 조상과 자기 신처럼 깊게 소통하시며 가문 내력을 꿰뚫고 문제를 파악하심에 능통하십니다. 영꽃태신당 선생님의 신 선생님께서 저희 사준하루 소속 분들과 인연이 있으셔서 그분의 영험함은 익히 알고 있었죠. 기도터 답사를 여러 군데 다니다 보니 그분의 신 선생님과 종종 마주쳤는데 신 선생님이 영꽃태신당이 부산 애동중의 조상은 제일 잘 느낀다 하시기에 한번 직접 경험해보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선생님의 사정으로 두 번의 발걸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꽃태신당에 간 건 꽤 후회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부산의 용한 점집을 찾고 계신다면 오늘 영상은 놓치지 마세요. 올바르고 잘 보는 점사를 찾으러 지금 출발합니다. 영꽃태신당은 74년의 역사를 가진 보수동 책방 골목에 위치해 있습니다. 골목의 터줏대감이신 책방 사장님들께서도 이곳의 점집은 오직 영꽃태신당 분이라 말씀하시며 점집의 용함에 대해 입이 마르게 칭찬하셨습니다. 저희는 선생님을 이미 알고 있긴 했지만 세간에 퍼진 선생님의 위상이 이 정도구나 하고 파악하는 계기가 됐네요. 지하로 이어지는 계단 끝에 신당이 있습니다. 이곳은 점사를 보고 기도할 때만 사용하는 신당으로 실제 신을 모시는 곳은 따로 있다 하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 보기엔 소소한 느낌이 있습니다. 신당이 이러니 저러니 해도 결국 중요한 건 조상을 정말 잘 보는 거겠죠. 가문 내력과 조상을 정확히 어디까지 보시는 건지 알 필요가 있었습니다. 내담자의 영에서 한 가닥 힌트를 얻어 가문과 조상을 유추하는 것은 숙련된 무당이라면 의뢰 가능한 것, 그것이 아니라 내담자의 조상을 깊게 느끼고 집안의 영을 모두 꿰뚫는다면 집안의 과거사와 친족간 문제, 조상의 원한 등등 디테일을 잡아내는 게 가능하시겠죠. 부산에서 조상을 제일 잘 보는 무당이라 하시니 그 정도 기량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질문드렸습니다. 손대는 일마다 잘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 이런 질문을 드리면 무당 선생님들 대다수가 조상님께 문제가 있나 생각하곤 하시니 선생님께서 바로 저의 조상을 꿰뚫어 주시길 기대하며 드린 질문입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바로 조상을 꿰뚫어 보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엔 신령님의 공수를 전하며 이런저런 조언을 주시더군요. 다소 흔한 조언과 위로였습니다. 다른 걸 기대하고 있었다 보니 신당에 들어가고 처음 몇 분 동안은 의아한 마음이 들기도 했네요. 그러다 어느 순간 선생님께서 제 성씨를 물어보셨습니다. 조상님과 더 깊게 통하시라고 성씨의 본관까지 알려드렸고요. 선생님께서는 제 말을 들으시고 헛웃음을 지으시더군요. 법사 팔자고 스님 팔자야. 그리 가야 되는 게 맞아. 그래서 너는 법사 팔자, 스님 팔자야. 너도 영적인 느낌이 강해. 제 팔자를 걱정하며 말씀하셨는데요. 법사 팔자라는 말은 제가 이쪽 방면으로 일을 시작한 이래로 몇 번이나 들어온 말입니다. 보통 팔자를 가진 사람이 전국을 누비며 기도터와 점집을 들릴 리 없죠. 제겐 크게 감흥 없는 말이지만 그래도 걱정해 주시니 감사했습니다. 뒤이어 선생님께서는 제가 가물이 센 팔자이니 조상께 빌지 않고선 살 수가 없다. 또 제 몸에 저희 가문의 조상 할아버지 두 분이 계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의 살아온 내력을 말씀하시다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제 가문에 대해 이야기하시더군요. 가문 대대로 내려온 사업, 사업의 흥망, 가문 사람들의 성향, 가문 내 갈등, 그 갈등의 이유 등등 조상과 깊게 통하는 능력에 애동제자 특유의 거침없는 언사가 합해지다 보니 가문에 대한 분석이 상당히 오래 이어집니다. 1시간 가까이 이야기하신 것 같네요. 이런 부분은 꽤 좋았습니다. 가문이 문제고 조상이 문제인데 그걸 모르고 오는 사람이 허다할 테니 자세하게 알려주는 게 좋죠. 제가 일반인이었다면 지금 이 순간이 문제의 원인과 직면하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또 선생님께서는 감정적으로 동화된 모습도 보이셨습니다. 빙의된 것이 아니더라도 영을 섬세하게 느끼는 무당의 경우 영의 감정에 공감하고 감화하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영의 심정을 전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윽박을 지르기도 하죠. 선생님께서는 그러진 않으셨습니다. 대신 가슴을 퍽퍽 치시며 조상들이 편안해하면 무슨 일을 하든 운이 따르도록 먼저 도우실 거라며 할아버지 분들께 자주 기도드리라고 그래야 앞으로 일이 잘 풀린다고 거듭 강조하셨네요. 앞서 말씀드렸듯 거의 모든 한국인은 가물이기 때문에 조상께 쌓는 공덕이 현재 애군과 직결됩니다. 제사를 지내는 문화가 점점 사라지고 사람들이 공덕을 쌓지 않게 되면서 조상 영가가 감겨 애군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영꽃태신당에 오는 사람 19이 그런 사람이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 여쭤보니 역시나 조상이 감겨 고통받는 사람들이 자신을 주로 찾는다 하시더군요. 선생님과의 인터뷰로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죠. 전부 다 내한테 찾아온 사람들은 보면은 전부 다 죽고 싶어서 찾아와. 살기가 싫대. 그리고 몸이 너무 아파. 근데 병원에 가도 변명은 없어. 조상이 감겨 있는 거야. 그러면은 그 몸에 감겨 있는 조상님들을 다 풀어드리면은 거짓말같이 그 병이 나서
그냥 있는 대로 얘기해. 없었던 일을 얘기할 수도 없고 또 그냥 있는 대로 얘기하는 게 장점 같아. 왜냐면은 지금도 신령님이 내 몸에 계시고 또 내 주위에 계시면서 그렇게 거짓말하고 이러면은 나를 혼내시니까. 오토바이 타고 교통사고 나서 식물인간처럼 16년을 병원에 누워 있었다가 근데 어느 날 저분을 우연찮게 봤는데 고칠 수 있을 것 같았어, 내가 볼 때는. 그래서 몸에 계신 어르신들을 다 좋은 데 보내고 좋은 자리에 편안하게 해드리고 하니 거짓말같이 나섰잖아. 기본적으로 정이 많으신 편이라 모든 점사를 자기 일인 양 공감하며 열정적으로 봐주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쭙지 않은 개운 흐름도 목에 핏대 세워가며 이야기해 주셨고요. 점사뿐만 아니라 공감과 위로가 필요하신 분이라면 연꽃태신당 선생님이 꽤 잘 맞겠네요. 또 평소에 문제가 있는데 도통 원인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방문해 보셨으면 합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조상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요. 저도 이참에 기도 좀 드리러 가야겠네요. 제 몸에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가 계신다니. 선생님께 사주나로와 함께할 의향이 있으신지 물어봤는데 사람들과 더 많이 닿고 더 많이 돕고 싶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시며 저희의 영입 제의를 선뜻 받아들이셨습니다. 지금 저희 사주나로 측에서 등록 절차를 밟고 있으니 곧 만나 뵙게 될 겁니다. 이번 답사를 통해 저희는 가문 내력의 의미와 조상님을 모시는 의미를 곱씹어 보게 되었습니다. 현대에 들어 제사와 기도는 점점 사라져만 갑니다. 그것들이 없어진다면 저희는 어떤 식으로 조상을 모시고 공덕을 쌓아야 할까요?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사주나루는 현대사회에서 무속의 의미 그리고 무속의 역할에 대해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진정한 무속을 실천하는 점집을 찾아 답사에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